한국지리 16번째 거꾸로 수업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용어 중 하나가 기후 요소와 기후 요인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대기의 종합적이고 평균적인 상태를 기후와 날씨 중에 뭐라고 부르냐? 기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다. 이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후고, 오늘의 날씨를 예보하겠습니다. 이런 하루하루의 이런 대기 상태 같은 경우에는 날씨라고 부릅니다. 오랜 기간은 기후. 그러면 기후를 구성하는 대기 현상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기온, 강수, 바람. 그러면 이런 기후 요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인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저위도, 적도 쪽은 엄청 기온이 높고 극쪽으로 갈수록, 위도가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잖아요. 그것처럼 기후 요소를 변화시키는 요인을 기후 요인, 원인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위도, 수류 분포, 물, 육지 어디 쪽에 분포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산으로 가냐 평지로 평야로 가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산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기후 요인에 따라서 기온, 강수, 바람 등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후 요소 3요소를 기온, 강수, 바람, 기후 요소를 변화시킨 요인을 기후 요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적도 쪽은 이렇게 덥고 극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추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위도 때문인데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햇빛이 비치는 양이 차이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똑같이 여기 햇빛이 비치는 양 볼까요? 다 똑같죠? 근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똑같은 에너지를 태양은 보내지만 적도 쪽은 집중적으로 받아요. 그런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여기 극쪽으로 갈수록 비스듬히 받겠죠. 그러면 더 태양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받는 이 적도 쪽이 훨씬 더 덥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양이 있어도 어때요? 적도 쪽은 집중적으로, 극쪽으로 갈수록 비스듬하게 받죠. 적도 부근 같은 경우 햇볕을 수직으로 집중적으로 받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서 열대기후 같은 게 나타난다면, 우리나라가 이 중위도, 이즘이잖아요. 이 중위도, 그 다음 더 위로 가는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비스듬히 받게 돼요. 그래서 기온이 낮아져서 열대기후보다는 온도가 낮은 온대, 냉대, 한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구가 네모났다면은 지구가 맞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같았겠지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지구본을 많이 봤을 텐데, 지구본은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까요? 바로 지구가 자전축, 지구가 한 바퀴 하루 동안 돌잖아요. 그 도는 이 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축이 23.5도 실제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본도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구가 이렇게 23.5도 기울어져 있어서 생기는 일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호주의 크리스마스는 네모다. 바로 한여름이거든요. 이렇게 호주의 크리스마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호주의 크리스마스 이런 식으로 여름이에요. 왜 남반구랑 북반구의 계절은 반대가 될 수밖에 없을까? 호주는 남반구에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적도 위쪽을 북반구, 아래쪽에 구를 남반구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여기 있고 호주는 여기 있어요. 남반구랑 북반구 계절은 반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름일 때 호주는 겨울, 우리가 겨울일 때 호주는 여름입니다. 왜 반대가 되냐? 지구가 1년 동안 이렇게 태양 한 바퀴를 뺑 돌아오는 것을 공전이라고 해요. 근데 그냥 지구가 기울어져 있지 않았다면 별일이 없을 텐데, 지구가 약간 이렇게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태양 주위를 1년 동안 돌게 되는데요. 이쪽에 있을 때, 이쪽에 있을 때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태양이 이렇게 지구가 태양의 오른쪽에 있을 때는 볼까요? 북반구랑 남반구 중에서 어디가 태양이 더 머리를 내밀고 있죠? 그렇지, 남반구가 더 내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남반구는 여름이 되고, 태양에서 좀 멀리 있는 이 북반구는 겨울이 됩니다. 이렇게 있다가 태양 주위를, 여기 태양 오른쪽에 있던 지구가 그대로 이쪽으로 와요. 반바퀴 180도
온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 이 그림 상태 그대로 왔지만 어때요?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태양의 왼쪽에 있을 때는 지구가 북반구가 더 태양의 머리를 내밀고 있죠. 그래서 이때가 북반구는 여름, 반대로 남반구 같은 경우 태양에서 좀 멀어요. 그래서 이때는 남반구가 겨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의 오른쪽에 있을 때는 북반구가 겨울이었는데 왼쪽에 이제 위치하게 되면은 이제 북반구는 여름이 되고 계속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북반구랑 남반구 계절이 반대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계절 차이가 나냐?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진 채로 한 바퀴를 쭉 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는 곳이 좀씩 달라져요. 그래서 북반구, 우리나라가 북반구죠. 2월 8일 여름이라면 남반구는 그때가 겨울이고 겨울, 여름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23.5도 기울어진 채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냐? 우리나라가 어느 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여름, 어떤 때는 겨울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진 채로 공전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왜 위도에 따라서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는 걸까? 저위도는 왜 태양을 덥고 고위도로 갈수록 추워지는 걸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 태양을 받는 양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열대기후, 한대기후까지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위도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에서도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중에서 중위도에 위치해요. 중간쯤 위치해요. 그래서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기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유럽, 아시아를 합쳐서 유라시아라고 하는데 유라시아 동쪽에 위치할 때랑 서쪽에 위치할 때랑 특징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 위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 연교차가 큰 편이에요. 연교차가 큰 편. 그리고 연교차가 뭐냐면 1년 중에서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과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의 차이라고 보면 되는데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연교차는 커집니다. 우리나라는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이고 대륙의 영향을 받는 기후. 그 다음에 계절풍. 우리 배웠었죠?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달라지는 계절풍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륙 동안에 있어서 연교차가 크다고 했죠. 그래서 겨울에는 확 춥고 여름엔 너무 더워요. 그 다음에 또한 겨울에는 건조하고 여름에는 다습하다. 반대로 유럽 쪽,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에 있는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기후를 해양성 기후라고 하고 바다의 물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냐?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교차는 고위도로 갈수록 커져요. 그래서 적도 쪽이랑 그다음 극쪽 중에서 어디가 더 연교차가 크냐? 위쪽으로 갈수록 커진댔죠. 극쪽이 훨씬 더 큽니다. 그다음 똑같은 위도가 있으면은 바다랑 그다음 육지 쪽에서 어떤 게 더 연교차가 크냐? 육지가 훨씬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육지의 영향을 받으니까 큰 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륙선에 있는 유럽은 물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연교차가 작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 이런 점점점 되어 있는 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기온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 이 파란색 막대기 같은 건 강수량을 나타내요. 그럼 런던과 서울 중에서 어디가 더 연교차가 큰지 한번 볼게요. 연교차는 가장 더울 때 가장 추울 때의 평균 기온의 차이라고 했죠. 가장 더울 때, 가장 추울 때 차이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긴 어때요? 서울은 대륙 동안인 서울 가장 더울 때, 추울 때 차이가 대한민국이 더 크죠.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비가 골고루 와.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죠? 여름에 집중적으로 오고 안 올 때는 또 조금 오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 런던에 비해서 연교차도 크고 강수량의 계절마다의 차이가 또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겨울에 이렇게 영하권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대륙 서양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영상권이에요. 0도 이상 돼요. 그래서 겨울이 비교적 온난하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축구리그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중 수비하기 때문에 풀이 계속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축 같은 걸 키우는
그런 농업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우유 같은 젖소를 키우는 낙농업, 그다음에 꽃, 화훼 농업, 그다음에 혼합 농업이라는 것은 그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서 그 가축을 먹일 곡물 같은 걸 같이 재배하는 것을 혼합 농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초지가 조성이 유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우리나라는 여름철만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여기는 벼농사가 발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